예, 지금 들어가셔도 괜찮은데요. 단 목돈을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분할 투자를 하시면 변동성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리밸런싱이라고 클로드 세논이라는 정보화의 아버지가 우리한테 가르쳐준 방법이 있는데 균형보금 포트폴리오라는 방법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100이라는 자금이 있으면 내가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싶으면 100을 몽땅 리플을 사는 게 아니라 50만 가지고 리플을 사서 현금 50, 리플 50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혹은 매주 단위로 이거를 50대 50으로 다시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리플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60대 40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5 정도를 팔아서 다시 이거를 50대 50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금이 60이 되고 리플이 40이 됐어요. 그럼 현금을 덜어내서 리플을 사서 다시 50대 50으로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횡보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 리플만 갖고 있을 적에는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큰 자산 변동이 없어요. 가격이 더 빠지면 돈을 잃는 거고 다행히 위로 올라가면 따는 거지만 이 균형보금 포트폴리오에서 50대 50을 나눠두면 이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횡보장에서 가격이 등락날락하면서 설사 위로 솟구치지 못하더라도 이 수익은 계속해서 오릅니다. 이걸 세논의 도깨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왜 수익이 계속 더 많이 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거예요. 50대 50으로 계속 맞춘다는 건 한쪽이 더 올라가면 즉 리플 가격이 올라가서 60이 되고 현금이 40이 있으면은 리플을 팔아서 50대 50으로 맞춘다는 건 리플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른 놈을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플 가격이 떨어져서 50대 50이었던 게 60대 40이 돼서 현금을 풀어서 리플을 더 산다는 얘기는 이때는 떨어졌기 때문에 싼 리플을 사는 겁니다. 이 원리가 쌀 때 팔고 쌀 때 산다는 투자의 기본 원칙을 이게 지켜줘요. 그래서 이거는 횡보장이라 하더라도 계속 수익이 나는 이런 식으로 지금도 늦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건 이더리움이건 리플이건 지금이 제일 싼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조정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매번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는 암호화폐는 없어요. 오르다가 떨어졌다가 오르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항상 지금이 가장 싼 순간이다 하고 들어가는데 다만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 번에 몰빵으로 매입하지 말고 분할 투자 나누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균형보금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변동성을 좀 피해가면 혹은 좀 낮춰가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머지 30%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ETF 승인 가능성 있는 XRP나 솔라나나 기타 한두 개 또 거론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5%씩 이렇게 3개 정도 사면 그게 15%거든요. 나머지 15%는 올해 가장 유명하다고 전망되는 코인들. AI 에이전트나 디파이나 게임파이나 그다음에 그 RWA 이런 것 중에서 대장 코인이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성장성이 가장 좋은 걸로 그러면은 5%씩 6개 모으면 한 30% 돼요. 이런 식으로 꾸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시총이 쓴 큰 순서대로 메이저 알트코인을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 시총이 큰 XRP나 솔라나나 뭐 이렇게 담다 보면 BNB나 라이트코인이나 이렇게 담으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10개 정도 모으면 거의 암호화폐 시총과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수 추정이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하고 등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적에도 이런 식으로 하는 지수 추정 ETF, 뭐 S&P 500이라거나 나스닥 100이라거나 이런 것들의 수익률이 액티브 펀드보다 훨씬 좋아요. 여태까지는. 그 워렌 버핏이 내기로도 증명을 했습니다. 즉 암호화폐도 그런 식으로
일종의 암호화폐 전체적인 지수를 추정하는 이런 걸로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미넌스 비중대로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10, 기타 알트코인 30%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비중이 6대4. 6대4가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주식이 60%, 안전자산인 채권인 40%로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대체자산인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많은 대형 투자기관들이 고객들한테 뭐를 고르냐면 지금 갖고 계신 6대4 비중 중에서 채권에서 한 3% 정도만 드러내고 그 자리에 비트코인을 한번 담으십시오라는 그러한 고객사한테를 많이 보내요. 그 이유는 3%만을 담았을 뿐인데도 수익률은 훨씬 좋아지고 우려하는 변동성이나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라고 해서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하는 사람들한테도 한 3% 정도는 대체자산을 담으라고 공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할 적에도 6대4 비중으로 비트코인 6, 알트코인 4인데 그 중에서 10%는 이더리움한테 떼주고 나머지 30%를 갖고 이렇게 메이저 알트코인으로 담든지 아니면은 ETF 승인 가능성이나 유망 테마 있는 거를 본인이 공부해서 잘 골라서 한 6개 정도로 30%로 구성하든지 그거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거시경제 흐름은 모든 자산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횡보세 내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거시경제 흐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지표들이 참 안 좋게 나왔어요. 그건 전반적으로 이러다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시장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암호화폐라고 해서 혼자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를 들어서 나스닥 선물하고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시경제 흐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고 특히 암호화폐는 요번에 그 해킹당한 거 그 다음에 그 민코인으로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그 민코인이 95% 폭락을 하면서 그게 전방위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나스닥보다도 지금 더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더 힘든 그런 형국이에요. 기본적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거시경제 흐름이고 하나가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들어서고 나서 규제에서 이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부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거시경제 흐름의 여부를 봐야 되는데 특히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금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감세 정책이나 고관세 정책을 피는 게 이게 전부 다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고 국채 공급을 늘려가지고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고금리 기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리 기조로 간다는 건 모든 자산군이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장세는 거시경제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자들은 거시경제 흐름을 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같이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 이게 왜 흔드는구나라고 알아야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얻어. 이게 그렇게 길게 갈 건 아니고 지금의 상황이 좀 끝나서 또 이제 좋은 지표가 나온다거나 뭐 이러면 반전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알고 그래서 뭔가 시장이 확 흔들릴 적에는 가장 먼저 나스닥 선물 시장을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면 흐름이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은 흐름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으실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위험한 시장이에요.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가급적 어떻게 하면 변동성을 줄일 수 있을까에 주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하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알트코인은 한 30% 범위 내에서 그거는 또 공부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적립식 장기 투자하는 건 그건 그냥 적금 들듯이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은 공부 안 하셔도 되지만 변동성이 많은 기타 알트코인을 할 적에는 정말 여기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